네, 그러면 강학습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의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이제 프로젝트의 간단한 설명을 말씀드리고 이제 저희가 접목한 강화학습에 대해 조금 설명을 드린 뒤 저희가 시도한 시행착오들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나서 저희의 최종 결과물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저희가 받은 프로젝트에 대해서 사실 되게 웅장하게 생각을 했는데요. 이제 저희 엄청 사실 배달 많이 시키잖아요. 옷이든 음식이든 이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세상이 됐는데 그 기반이 사실 이 물류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쿠팡 같은 경우도 이제 이 물류에 이런 자동화 시스템을 도입한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보고서에 따르면 이제 쿠팡 비용 중 거의 80%가 매출 원가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매출 원가의 대부분이 지금 물류비로 이루어져 있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 여기에 이제 인건비를 좀 줄이고자 자동화 로봇을 이제 도입을 한다면 한 30% 정도는 충분히 절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물류 자동화 시스템의 기반이 되는 강화학습을 도입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왼쪽 사진에 보이는 창고에서 A, B, C, D라는 아이템 리스트를 받았을 때 저희의 강화학습 에이전트가 충분히 이걸 무사히 가져올 수 있는지를 이제 테스트하는 거겠죠. 문제를 단순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프로젝트처럼 9 곱하기 10의 배열 데이터를 받았다고 생각했고요. 아이펠에서는 이제 지도학습이랑 비지도학습을 많이 배워봤을 텐데 강화학습도 이제 머신러닝 학습 방법의 하나입니다. 이제 강화학습은 아까 전 팀에서 말씀해 주셨듯이 환경을 우선 구축을 한 다음 거기에 에이전트를 생성해 돌려보면서 이제 적절한 보상을 받고 최적 행동을 찾아내는 학습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저희는 강화학습을 이제 도입하기 전에 마르코프에 대한 것부터 설명을 드리고 싶었는데요. 마르코프 성질이란 이제 현재 상황만으로 다음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상황이 갖추어졌는지 이제 알아보는 걸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른쪽 벽돌 깨기를 보면 단순 한 장의 사진만으로는 저 공이 지금 왼쪽으로 떨어지는지 오른쪽으로 떨어지는지를 알 수가 없지만 저 마리오 같은 게임은 저 상황만 보고 아 버섯을 먹고 점프하면 되겠구나라는 상황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마르코프 상황을 알게 됐을 때 저희는 충분히 최적 행동을 계산할 수가 있고 그 최적 행동을 이제 벨만 방정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왼쪽 상단에 이 VS라는 것이 현재 상태가 가지고 있는 가치라는 걸 의미하고 이 GT라는 것은 이제 그때부터 앞으로 쭉 받게 될 보상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벨만 방정식을 통해서 이 현재 상태의 가치를 보상과 다음 상태의 가치를 통해 이제 점화식으로 풀어 해결해 나가는 방법인데요. 이게 방정식이 좀 길어서 여기까지만 보여드리도록 하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약 벨만 방정식으로 이렇게 마리오가 할 수 있는 행동들의 가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이제 가치가 가장 높은 저 전진의 방법을 도출해야 되겠죠.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녹록지가 않습니다. 만약에 자율주행하는 자동차가 있다고 생각하면 갑자기 난이도가 너무 높아졌는데 이제 마리오 게임과 달리 자동차는 좌회전, 우회전 말고 다른 행동들이 엄청 많고 이제 앞에 보이는 전방의 시야도 상당히 복잡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입이 된 것이 신경망인데요. 이전처럼 마리오 같이 전진, 후진, 점프에 이렇게 테이블을 매겨서 점수를 매기는 게 아니라 신경망 내부의 파라미터로 어떤 행동이 가장 표값이 높은지를 도출하는 방법이 이제 딥큐러닝입니다. 이미 DQN 이후에 상당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생겨났고요. 저희도 어떤 것을 조금 프로젝트에 도입을 해볼지 고민하다가 전 팀처럼 좀 기초적인 부분이 되고 있는 DQN 알고리즘과 지금 그래도 나름 최신 알고리즘으로 말하는 PPO를 한번 도입을 해봤는데 한번 두 가지를 저희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강화학습을 이제 진행을 하려면 환경을 우선 구축하고 그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이제 굴려보면서 최적 행동을 도출해야 됩니다. 환경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은 이제 에자일 소재 측에서 이제 베이스라인을 구축을 해주셨는데요. 그걸 가지고 여러 가지 한번 만져봤습니다.
처음에 이제 그대로 이제 학습을 돌리게 되니까 아무래도 이제 아이템 취득에 대한 보상이 좀 적다 보니 얘가 아이템을 찾아다니려면 장애물에 부딪히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런 게 너무 무섭다고 좀 생각을 했는지 저렇게 그냥 일정 자리에서 왔다 갔다만 하더라고요. 안 다치려고. 네, 귀엽죠. 그래서 저희는 이 적절한 보상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좀 다양한 시도를 해보았고,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이템 취득에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이제 목표 완수를 했을 때도 좀 추가 점수를 줘서 좀 겁먹지 않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녀 볼 수 있게 좀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저희가 처음에는 지금 당장 가야 할 이제 아이템의 순서를 좀 정해줬었는데 아무래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에이전트가 모든 아이템을 먹고 돌아오는 경우의 수가 너무 적었습니다. 확률이 적어져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아무런 아이템에 먼저 접근을 해도 이제 충분히 그냥 괜찮도록 코드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는 경우 저희는 처음에는 더 학습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우선 아이템을 먼저 먹고 돌아오는 걸 학습한 이후에 최단 경로를 또 그 이후에 탐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훨씬 효과가 좋았고요. 그 이후에는 학습 순서를 좀 난이도가 낮은 아이템이 한 개, 두 개 있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아이템이 7개 있는 것까지 순차적으로 학습을 시켰습니다. 그랬을 때 이제 아이템을 만약에 7개가 있었다고 친다면 하나, 두 개, 세 개, 네 개를 먹으면 점점 이전에 학습했던 그 배열이랑 비슷하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훨씬 학습이 원활했던 것 같아요. 또한 일정 횟수 이상 이제 성공을 못했을 때는 이제 다시 처음부터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행동의 횟수 제한을 걸어놨습니다. 저희 100으로 횟수 제한을 건 이유는 저희도 좀 이것저것 시도를 해봤는데 전 팀과 마찬가지로 최단 거리가 한 30대 후반에서 40대 초반인데 너무 많은 이제 액션 횟수 제한을 줘도 뭐 예전과 다름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성공을 못했으면 바로바로 다음 스테이지에서 재도전을 할 수 있도록 구축을 했습니다. 이제는 에이전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듯이 DQN과 PPO를 중점적으로 다루어 보았는데 그 차이점을 설명하면서 말씀을 드려야 좀 더 와닿으실 것 같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선 DQN은 에피소드 한 번이 끝나고 나서 학습을 합니다. 하지만 PPO 같은 경우는 학습을 하는 그 횟수가 에피소드 한 번마다가 아니라 일정 행동 횟수마다 학습이 되도록 짜여져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DQ에는 가장 최근부터 5만 번 전까지의 모든 행동 중에서 32개나 64개 정도의 이제 개수를 무작위로 추출해서 학습을 하는데요. 이제 반면에 PPO는 딱 직전에 했던 일정 행동 횟수만큼을 가지고 학습을 한 뒤 학습에 마친 데이터는 바로 초기화를 시켜서 계속 이제 가장 진보된 데이터만을 가지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짜여져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큰 차이점이 사실은 이제 신경망의 이용 방식이었는데요. 네, DQN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그 밸류, Q값이죠. 이제 Q값을 바로 신경망을 도입해서 이제 상하좌우 중 어디가 좋은지 확률을 나타내는 거였는데 PPO 같은 경우는 이제 정책 가치 기반이라고 액터 크리틱이라고 해서 신경망이 이제 저희가 어떤 행동을 할지 도출해주는 신경망과 그리고 그 신경망에서 한 행동이 얼마나 좋은 행동이었는지 가치를 측정해주는 신경망 두 개를 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는 우리의 행동 정책, 하나는 그 행동의 가치를 표현해준다고 해서 정책 가치 기반이라고 불립니다. 근데 PPO 같은 경우는 그 정책 가치 기반의 알고리즘에서 이제 그 최적화하는 방식이나 이제 타겟을 설정할 때 좀 제너럴라이제이션을 한 그런 기법들이 추가돼서 이제 훨씬 훌륭한 기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가장 뚜렷하게 차이가 나는 부분은 코드를 조금 가져왔는데 이제 DQN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네트워크를 바로 Q값을 반환하는 데 사용하기 때문에 바로 업데이트를 하면 되지만 이제 PPO 같은 경우는 이렇게 여기에 VS라는 가치 기반이 손실을 구할 때 들어가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업데이트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단순히 DQN이랑 PPO를 사용하는 게 아니라 CNN 구조를 추가해서 컨볼루션 레이어를 사용했고요. 저희도 배열의 데이터를 이미지로 넣지는 않았고 그냥 그 좌표 값으로 수정을 했는데 전 그 팀장님의 말씀 들어보니까 확실히 이미지로 넣는 것도 좋은 방법이었을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저희는 그 DQN 아타리 벽돌 깨기의 논문을 보고 그거에서 살짝 이제 조정을 거친 다음에 레이어를 짰습니다. 그 외에도 사실 수많은 시도들을 했습니다. 이제 리워드에 이제 음수값을 안 주거나 혹은 에이전트의 시각을 조금 축소해 주거나 혹은 원핫 인코딩을 해서 입력을 하거나 등의 시도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들이 가장 좀 영향을 많이 끼친 시도들이었고요. 이제 결과적으로 가장 적합한 환경에서 에이전트를 학습시켰을 때 가로축을 보면은 행동 횟수가 되고 이제 세로축은 보상의 합을 의미합니다. 이제 행동 횟수가 점점 많아질수록 이제 확실히 보상을 많이 받아오는 거를 저렇게 시각화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희의 최종 학습 결과입니다. 테스트 데이터 1226개를 기준으로 DQ에는 성공률 99% 그리고 PPO는 성공률 100%가 나왔습니다. PPO 같은 경우에는 트레인을 8만 번밖에 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성공률이 100%였다는 거가 좀 놀라운 성능이었고요. DQN 같은 경우는 14만 번이나 학습을 했지만 반면에 PPO보다 훨씬 최단 거리를 잘 찾아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템을 옆으로도 먹을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최단 거리가 좀 더 적게 나왔는데 A스타 알고리즘이랑 비교를 해봤습니다. 이제 A스타 알고리즘은 휴리스틱 알고리즘으로 다익스트라 알고리즘보다 진화된 버전인데요. 왼쪽에 보시는 그림과 같이 우선 이제 저 보라색으로 탐색을 해봅니다. 이쪽으로 가면 되겠구나. 저렇게 탐색을 한 이후에 최단 거리를 찾아서 돌아오기 때문에 무조건 최단 거리를 뽑아냅니다. 하지만 최단 거리를 뽑기 위해 무조건 탐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저 평균 최단 거리에 탐색 노드를 포함해서 119.9라는 비용을 계산을 했고요. 반면에 저희 DQN 같은 경우에는 신경망을 통해서 바로 행동이 도출되기 때문에 평균 최단 거리를 바로 최단 거리만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PPU 같은 경우는 최단 거리가 아까 보여드린 바와 같이 이제 46.34가 나왔지만 PPU는 확률적으로 행동을 선택하기 때문에 장애물 같은 게 나왔을 때 좀 더 융통성 있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했지만 사실 저희도 거기까지는 시도해보지는 못했고요. 이로 봤을 때 충분히 강화학습을 사용한다면 물리 시스템의 자동화 구축은 박차가 가해질 것이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저희의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린 팀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제 Q&A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네, 질문 있으시면 편하게 마이크 켜고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그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PPT가 가장 깔끔했던 것 같아가지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 가벼운 질문 궁금한 건데 로고는 어떻게 만드신 거예요? 로고는 템플릿 사용해서 아, 그 적당히 수정해서 만들었습니다. 네네. 네. 네, 그리고 그 제가 맨 처음에 제가 세미나 같은 거 했을 때 강화학습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그 PPU랑 DQN이 현재 그 강화학습계에서 가장 잘 쓰인다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아시고 바로 선택을 하셨을까요? 저희가 멘토님이랑 좀 대화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때 함께 대화를 하면서 DQN과 PPU를 좀 중점적으로 사용해 보기로 생각했습니다. 그 마지막에 리저트에서 A스타랑 비교하셨을 때 A스타의 119.9라고 하는 숫자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걸까요? 이제 에이전트가
A스타에서는 저 행동을 하기 위해 무조건 탐색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지금 저 보라색 블럭이 생성되는 게 이제 A스타가 탐색하는 과정을 시각화한 표현인데 지금 저 한 그리드에서 저 파란색 블럭을 81번 탐색을 합니다. 지금 저 밑에 있는 수는 이제 1226개의 평균 최단 거리를 나타낸 거라서 네, 그래서 탐색 노드를 탐색하는 데 걸린 비용이랑 그 최단 거리를 이동하는 데 걸린 비용을 합쳐서 네, 119.9가 나온 겁니다. 아, 네. 저는 일단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어요. 아까 저기 트라이얼 에러 네, 해보셨다고 했던 거기서 스텝 트레인 3번이 있던데, 이거가 어떤 의미인 건가요? 제가 놓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빨간색 네모를 칠한 것이 저희가 좀 유의미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 것들이고요. 네네. 스텝 트레인이 그 환경의 난이도를 쉬운 것부터 어려운 순으로 그러니까 스텝 바이 스텝으로 훈련할 수 있도록 조정한 것을 의미합니다. 네네. 어떤 게 제일 옵티멀이었어요? 저거를 몇 번 단계로 하는 게? 저희는 경험적으로 조금 그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가장 쉬운 저 아이템 첫 한 개짜리에서 한 2만 번에서 3만 번 정도 학습을 시킨 이후에 이제 아이템 두 개짜리로 넘어가고 이제 아이템 두 개짜리에서 한 2만 번에서 3만 번 그렇게 그런 순으로 해서 이제 아이템 가장 많은 7개짜리에서 한 4만 번 정도를 추가 학습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렇게 다 한 횟수가 밑에 있었던 아까 그 CNNTQN에 45만, 14만 정도 나왔던 횟수인 거, 요거 트레인 횟수. 네, 맞습니다. 전부 합해서 아, 14만 5천 번이고요. 네네. 그리고 그 학습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다음 아이템 개수로 넘어갈 때 이제 아이템 한 개짜리 트레인 데이터의 성공률이 한 8, 90%를 웃돌 때 다음 아이템으로 넘어갔습니다. 네. 되게 잘 한 것 같아요. 네.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DQN 학습 시간 얼마나 걸렸어요? QN 학습 시간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 한 에피소드당 한 1, 2초씩 걸렸던 걸로 기억합니다. 네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혹시 추가적으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저희 팀원분이 채팅으로 DQN 학습에 대략 10시간 정도 걸린 것 같다고 말씀해 주셨네요. 네, 없으시면 우린 팀 발표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